요즘 여러분들 집값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하지?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기대감이나 집값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으로 집을 사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야. 그렇지만 이걸 본다면 집이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바로 들 거야. 집값이 저렴해서 오히려 집을 사려는 마음까지 먹을지도 모르니 잘 유의하라고. 여러분 반가워. 누구나 직장인을 벗어나 부자가 될 수 있다. 나는 부자양성센터의 브랜 버핏이라고 해. 현재 앞으로 30% 이상의 수익을 올릴 아파트 차익을 말을 할 거야. 끝까지 듣고 당장 사러 가라고. 아마 어마어마하게 싸게 사는 것이라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떠먹여 주기만 하면 안 되겠지? 그 방법까지 싹 다 알려줄 테니 집에서 계속 적용시켜보는 방법을 연습해봐.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다음과 같으니 꼭 얻어갔으면 해. 첫 번째, 아파트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두 번째, 집값이 막연하게 계속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최대 2에서 30% 이상 집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과거 데이터 복귀 기술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떡상할 아파트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과거 모의 투자나 매수 이력들을 모아보면 이렇게 1억 이상 벌게 된 사례는 빽빽하게 있을 거야. 물론 나한테 말이야. 이런 사실들을 다 알려줘도 당신은 귀찮아서 안 할 거지. 뭐 덕분에 성공한 사람들만 성공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고마워. 이 영상 끝까지 들으면 이런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들을 한 대에 모아놓은 것도 알려줄 테니 기대해도 좋아. 자, 그럼 시작해보자고. 챕터 1. 입주 물량을 활용한 투자야. 입주 물량은 아파트 공급 물량과 같은 뜻이야. 각 연도별로 얼마의 아파트가 공급이 될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이지. 이러한 데이터는 아실 사이트에서 상단의 입주 물량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싶은 지역을 선택하고 기간을 정하면 그 기간 동안의 입주 물량이 나오지. 여기서 과거의 데이터나 향후 2년 정도의 데이터는 거의 정확하지만 3년, 4년 후의 데이터는 정확하지 않아. 왜냐하면 보통 분양 후 2년 이후에 입주를 하는데 3년 후, 4년 후의 데이터에는 아직 분양 안 한 아파트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지금이 2023년 1월이라고 할 때 2024년 2월 분양 예정인 A아파트의 입주일이 25년 10월이라고 한다면 A아파트의 공급 물량은 아직 25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야. 따라서 향후 2년 정도의 데이터만 진짜 데이터로 봐야 되고 3년 후의 데이터에는 충분히 공급 물량이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해. 입주 물량을 보는 건 알겠는데 이 입주 물량을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고. 입주 물량이 많다는 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 상품의 가격은 떨어지겠지. 그리고 다시 공급이 적어지면 공급 대비 수요가 더 많아지므로 가격이 오르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공급이 많을 때인 가격이 저렴할 때 사서 공급이 적어질 때 매도하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공급이 많은 택지지구와 신도시가 기회인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같은 맥락으로 입주 물량이 많을 때가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말자고. 대구의 경우를 보면 2020년부터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를 초과해서 계속 증가하다가 23년에 피크를 찍었어. 그리고 24년에는 조금 줄어들고 2025년에는 입주 물량이 적정 수요 수준으로 줄어들어. 23년에 입주 물량이 가장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지. 만약 2023년에 분양권을 매수해서 2025년에 완공되고 비과세 혹은 일반 과세 2년이 지나면 27년이 되지. 그 27년이 되면 대구의 아파트 시장도 안정세를 찾고 상승 전환된 확률 또한 높아질 거야. 23년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많이 저렴해진다면 이 정도의 베팅은 해볼만 하다고 생각해. 애초에 저렴하게 사는 것이고 4년 동안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황적인 요소까지 해결이 된다면 오를 확률이 아주 높거든. 하지만 우리는 단기 투자가 아닌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24년도의 가격이 아닌 2년, 4년 뒤의 가격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할 거야. 또한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건설사에서도 분양을 하기에 부담이 클 거야.
미분양이 지속되면 건설사에서도 손실이 커지기 때문이지.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다가 있으면 언젠가는 당시 공급 부족이 찾아올 거야. 언제 가장 저렴한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 하지만 공급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저렴할 확률이 높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면 가장 저렴할 확률이 높을 때 투자하고 4년 동안 묵혀두면 어떠할까? 앞서 말했듯이 다시 공급 부족, 그리고 상황적인 악재 해소,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확률보다 오를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해. 그게 여러분들의 기회가 생길 거라고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단기적인 투자금은 많이 들어갈 수 있어.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오를 확률이 확실히 높은 것을 선호해야 해.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을 때 가장 저렴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챕터 2. 인허가 물량 확인하기.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기 전에 주택 건설을 하겠다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어. 이 인허가를 받고 보통 3년에서 5년 뒤에 입주를 하니 인허가 물량을 알면 이후에 입주 물량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어. 먼저 통계누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주택 유형별, 주택 건설 실적 통계, 월별 투계를 클릭해. 아래 화면에서처럼 확인하고 싶은 기간을 세팅하고 월별로 보게끔 세팅을 한 후에 엑셀 파일을 저장을 하면 돼. 한 가지 예를 들면 아래 그래프는 인천의 인허가 물량, 입주 물량 그래프야. 18년도에서 19년도에 인천의 인허가 물량이 많았지. 그리고 그 후 5년 뒤인 22년에서 24년도 인천의 입주 물량 또한 많은 것을 알 수 있어. 이렇게 인허가 물량은 4에서 5년 뒤에 입주 물량이 된다고. 입주 물량의 경우 요즘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 등의 사이트에서 바로 볼 수 있지만 인허가 물량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하지만 인허가 물량을 알면 추후 입주 물량도 어느 정도 될지를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고. 챕터 3. 미분양 데이터를 이용한 투자야. 미분양 데이터를 활용한 투자는 입지나 가치를 몰라도 기술만 갖고 있다면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물론 입지나 본질적인 가치는 알아야 하지만 말이야. 미분양 데이터만 봐도 투자할 만한 곳,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앞으로 오를 만한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볼게. 잘 들어보라고. 핵심이야. 미분양 데이터뿐만 아니라 같은 관점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볼 수가 있어. 미분양을 본다는 건 미분양이 빨리 소진되는 데이터를 본다는 것이고, 그건 분위기가 반전, 즉 부동산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해. 그렇다면 미분양이 나오게 되는 이유부터 미분양에 어떤 걸 보고 투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반전된다는 관점에서 미분양 말고 또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알아보자. 과연 미분양이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분양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 주위 시세 대비 분양가가 비슷하거나 높으면 미분양이 나게 되고, 주위 시세 대비 분양가가 저렴하면 미분양이 생기지가 않아. 예컨대 세종시는 10년간 계속 엄청난 공급을 해왔어. 하지만 미분양이 났었던 기간은 그리 많지 않아. 지금 세종시 분위기가 안 좋다 하여도 미분양은 나지 않아. 그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가 워낙 저렴했기 때문이지. 분양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당첨이 되기만 하면 2억에서 3억씩 안전 마진이 있는데 미분양이 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야. 반면에 대구 같은 경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분양가를 높게 책정했기 때문이야. 주위 시세와 비슷하게 혹은 더 높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안진 마진도 없으니 미분양이 생기는 것이라고. 만약 대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분양가가 저렴했다면 분양가는 족족 완판이 되었을 거야. 미분양이 해소되는 이유도 아주 간단해.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미분양난 아파트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면서 그 미분양들이 다 계약이 되는 것이야. 미분양이 아닌 상승 분위기 감지하는데 더 핵심적인 방법이 있어. 미분양을 감지하는 것도 결국에는 후행지표야.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기는 하지만 한 발 느린 방법이야. 그래서 미분양 말고 상승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할 수 있을까? 답은 기존 아파트들의 흐름을 보면 된다야. 갑자기 거래가 엄청 많이 된다든지 이전보다 조금씩 비싼 가격에 팔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상승 분위기 말이야.
각종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도 있고 실거래가가 올라오는 걸 매일 확인할 수도 있고 해당 지역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돌려서 거래 소식이나 분위기를 전해 들을 수도 있어. 이러한 작업은 해당 지역을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미분양이 급속도로 소진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기는 하지만 이 또한 결국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이보다 앞선 분위기 전환을 파악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마지막으로 실거래가 그래프 활용법을 보자. 그래프를 볼 때 전 저점보다 아래에 있고 거의 바닥을 찍은 듯한 그래프이면 오를 확률이 아주 높아. 아파트의 경우 전세가라는 하방이 버티고 있고 실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한 가지 예시를 보자. 이 아파트는 대구 월성 보성 1단지 84 타입이야. 21년도에는 3억 6천만 원까지 찍었던 아파트의 가격이 현재는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약 7년 전 가격 수준인데 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보다는 이제 바닥을 찍고 횡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지.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8년 전 가격으로 돌아온 간접, 전세가도 1억 중후반으로 올라온 점을 봤을 때 투자처 후보로 정해도 될 것 같아. 앞으로의 가격이 오를 확률이 꽤나 높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러한 사실들에 의거해서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을 찾아봐야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피부에 와닿겠지? 바로 인천 지역들의 입주 물량을 현재 2025년까지 아주 많이 있어. 입주 물량이 많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 우리에게 매수할 기회를 주게 되는 거라고. 인천의 강남인 송도에는 현재 너무 저렴해서 실거주하거나 투자할 곳이 수두룩하니까 다음 표를 확인해서 확인 매물을 보는 것도 좋을 거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혹시 매수한 사례가 있다면 꼭 댓글로 알려줘. 영감을 받고 이것을 따라하는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이 나타날 테니까. 나도 여러분들이 도움받았다는 사실에 기분이 좋아져 다른 투자처들을 계속 알려주게 되겠지. 그럼 복습 차원에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요약해보면 첫 번째, 입주 물량을 보며 집값의 저렴한 시기를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실거래가를 보며 집값이 저렴한지를 알 수 있고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